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2교시 시험이고요. 총 8과목 중에 세 번째 과목인 사회복지 실천론에 관련된 8번째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료 수집, 사정 도구와 특징, 그리고 표적 문제와 개인 목표의 각 설정에 관련된 기출입니다. 네, 제21회 때 자료 수집에 관련된 기출문제였는데요. 자료 수집을 위한 자료 출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문제, 사건, 기분, 생각 등에 관한 클라이언트의 진술, 자료 출처 맞습니다. 니은 클라이언트와 직접 상호작용한 사회복지사의 경험 역시 자료 출처 맞는데요. 클라이언트와 복지사 간의 상호작용 패턴 속에서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디귿 심리검사, 지능검사, 적성검사 등의 검사 결과는 대표적으로 객관적인 자료 걸로 해서 의사나 심리학자, 교사 등을 통해서 얻는 객관적인 이런 자료를 이용할 시에는 클라이언트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거고요. 리을, 친구, 이웃 등 클라이언트의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수집한 정보,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얻는 자료도 역시 출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5번입니다. 자료 수집에 관련된 20회 때 기출입니다. 수집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클라이언트 개인에게만 초점을 두어 정보를 모은다. 아니죠.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또는 복지사와의 상호작용 패턴을 속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1번 틀린 지문이고요. 2번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므로 검사 도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 아닙니다. 자료 수집 단계에서 여러 가지 검사 도구를 활용합니다. 3번 초기 면접은 비구조화된 양식만으로 사용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4번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인식이 담긴 자료도 포함하여 수집한다. 4번이 맞는 질문입니다. 5번 클라이언트로부터 얻은 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클라이언트가 직접 작성한 자료에만 의존한다. 아니죠. 아까 대표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얻은 심리검사 결과라던가 이런 객관적인 자료도 자료 수집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 그 작성한 자료만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옳은 것은 4번입니다. 네, 19회 때 기출입니다. 자료 수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클라이언트의 참여 필요한 거 맞고요. 2번 실천의 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죠. 세부 사항은 개입 이후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얻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상반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는 폐기한다. 아니죠. 3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4번 문제와 욕구, 강점과 자원을 모두 포함하는 게 자료 수집 맞습니다. 가정 방문으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도 관찰할 수 있고 이것도 자료 수집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정답입니다. 18회 때 자료 수집에 관련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자료 수집에 관한 예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가출 청소년의 가족관계 파악을 위해 부모와 면담을 실시한다. 네, 맞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가족으로부터 얻는 자료 맞는 방법이고요. 니은 진로 고민 중인 청년의 진로 탐색을 위해 적성 검사를 실시한다. 그럼 그 적성 검사 결과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이 됩니다. 니은도 맞는 거고요. 디귿 이웃의 아동학대 신고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정 방문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자료 수집에 관한 예시 에 해당이 돼서 정답 5번입니다. 자, 12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자료 수집에 포함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문제에 관한 정보 자료 수집인 거고요. 니은 원가족의 가족관계 맞습니다. 디귿 클라이언트의 기능도 자료 수집에 포함이 되고요. 클라이언트의 한계 또한 자료 수집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옳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정답 5번입니다. 자, 자료 수집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 사정, 그리고 개인 사정 또는 개인을 넘어선 가족 사정, 그리고 사회적 환경 사정, 그다음 강점 사정,
등이 있고 이 과정에서 가계도나 생태도 같은 도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후에는 자료 수집과 더불어서 사정 도구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1회 때 기출이었고요. 생태도 작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네, 자, 생태도라고 하는 거는 주로 원을 활용해서 그리는 건데 환경 속의 클라이언트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가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게 생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작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업 용지의 중앙에 가족 또는 클라이언트 체계를 나타내는 원을 그리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 중심원 내부의 클라이언트 또는 동거 가족 그리는 거 맞고요. 중심원 외부에는 클라이언트 또는 가족과 상호작용하는 외체계, 외부 체계를 작은 원으로 그리는 게 맞습니다. 자, 리을 자원의 양은 선이 아니고 원으로, 원의 크기로 자원의 양을 나타내고요. 관계의 속성은 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직선이 두 개인 경우에는 뭐 친밀한 관계 또는 한 선일 경우에는 약간 소원한 관계 이런 식으로 선으로 관계의 속성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리을은 바뀐 설명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4번 정답입니다. 19회 때 이제 구체적으로 사정 도구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정 도구와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자, 1번 생태도, 개인과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 체계를 확인하는 것 맞습니다. 자, 2번 생활력 도표인데요. 이 생활력 도표는 클라이언트나 그 가족 구성원의 생애 어떤 그 중요 사건들을 시계열로 쭉 나열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과거 주요한 생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DSM-V 분류 체계는 클라이언트의 정신장애 증상에 대한 진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그리고 자, 소시오그램은 집단 성원 간의 상호작용 및 하위 집단 형성 여부 확인할 수 있는 거 맞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시오메트릭은 같은 집단 어떤 사정 도구인데 소시오그램과는 다르게 집단 안의 응집력이라던가 구성원들의 어떤 그 호감도를 나타내는 게 소시오메트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5번 PIE 분류 체계는 환경 속 인간인 거죠. 그래서 주변인과의 접촉 빈도 및 사회적 지지의 강도와 유형, 이 지문을 정확히 나타내는 그 도구는 사회적 관계망표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5번 정답입니다. 자, 3번 18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생태도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클라이언트와 가족 구성원과 자원체계 간의 에너지 흐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생태도 통해서. 자, 2번 클라이언트 가족 구성원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체계 파악할 수 있고요. 클라이언트 가족 구성원 간의 자원 교환 정도도 생태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클라이언트와 가족 구성원의 환경체계 변화가 필요한 내용 확인할 수 있고요. 5번 클라이언트 가족 구성원의 생애 동안 발생한 문제의 발전 과정에 관한 정보. 자, 이거 생애 기간 동안에 어떤 중요 사건을 시계열로 나열을 한 거는 생활력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나 클라이언트의 발달 단계별 과업을 나타낸 것은 생활주기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태도는 아니기 때문에 3번의 정답 5번이네요. 자, 그리고 4번 문제 17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가계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계도 하면 3세대 이상의 가계의 관계를 도표화한 것인데요. 자, 이것을 통해서 자, 1번 가족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볼 수 있다. 이건 아까 풀었던 생태도인 거죠.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고요. 자, 2, 3, 4, 5는 가계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가족의 구조적 및 관계적 측면 볼 수 있습니다. 3세대 이상의 그 관계들 표를 보면서. 자, 3번 여러 세대의 가족에 대한 정보 얻을 수 있는 거 맞고, 가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5번 세대 간 반복되는 관계 유형을 찾고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 맞습니다. 가계도. 자, 4번의 정답 1번이고요. 16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역시 가계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대 간의 반복적 유형 분석할 수 있는 거 맞고요. 자, 2번 가족 환경을 체계론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자, 가계도는 어떤 가족 차원의 그 사정 도구인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체계론적 관점으로 보는 거는 사회적 관계망표라던가 아니면 가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그림으로 표시한 생태도, 이런 것들이 체계론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옳지 않은 건 2번입니다. 가계도에 관련된 설명. 자, 3번 가계도는 일반적으로 3세대를 포함하는 거 맞고요. 4번 자녀는 출생 순서에 따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5번 가계도에는 친밀한 관계나 갈등 관계와 같은 정서적 관계를 포함합니다. 그렇죠. 그 아까 자원의 양은 원의 크기로, 그리고 친밀한 관계나 갈등 관계 이런 관계적 속성은 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다음 6번입니다. 클라이언트의 환경 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람이나 체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소속감과 유대감, 자원정보, 접촉 빈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정 도구는 소속감과 그리고 체계, 그리고 유대감, 자원정보, 접촉 빈도 하면 사회적 관계망표입니다. 사회적 관계망표. 자, 여기서 생활력표는 아까 잠깐 설명했었던 클라이언트 개인이나 가족의 삶의 중요한 사건을 시기별로 중요한 문제 기준으로 시계열로 도표한 거고요. 생활주기표는 조금 더 구체화해서 발달 단계별의 그 가족 구성원들의 발달 단계별 과업을 도표한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표는 문제에 나왔던 중요한 사람이나 체계를 지칭해서 소속감이나 유대감, 또 자원정보, 접촉 빈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6번의 정답 5번입니다. 네, 다음은 사정의 특징 및 내용에 관련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17회 때 기출이었는데요. 사정 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남편의 일 중독 문제를 자신이 남편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로 바꾸어서, 언어를 바꾸어서 문제를 진술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2번 문제 형성이 되겠습니다. 14회 때 기출입니다. 사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이중적 관점을 가진다.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상호 과정 사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디귿,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사고의 전개 과정인 거 맞습니다. 자, 근데 리을,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정 단계에서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1번 정답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사정의 특징 및 내용에 관한 10회 때 기출입니다. 자, 사정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이웃의 의견, 친구나 동료 또는 뭐 고용주라던가 이웃, 그 클라이언트의 관계 속에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또 사정을 위한 자료가 됩니다. 기억 맞는 거고요. 니은 클라이언트의 지능검사 결과 객관적 자료인 거 니은도 맞고요. 디귿 사회복지사의 주관적 관찰 내용도 맞습니다. 리을 사회복지사를 대하는 클라이언트의 태도, 그쵸. 어떤 상호작용 패턴 속에서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던가 여러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정답 5번입니다. 다음은 표정
표적 문제와 또 개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관련된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16회 때 1번 표적 문제의 우선순위 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표적 문제, 한 클라이언트가 여러 문제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개입을 하기 전에 우선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1번의 긴급성, 그리고 변화 가능성 맞고요. 해결 가능성도 맞고 클라이언트의 선택도 맞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더 원하는 거를 이왕이면 더 먼저 표적 문제로 우선순위로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측정 가능성은 우선순위 결정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1번의 정답 3번입니다. 2번 15회 때 기출이었는데요. 표적 문제, 이 선정 시에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표적 문제는 가능한 많이 선정하는 것이 좋다? 아니죠. 아니고요. 자, 2번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중에 어느 한쪽에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모두 표적 문제로 선정한다? 역시 아닙니다. 자, 3번 표적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 중심으로 한다? 아닙니다. 자, 표적 문제를 선정할 때는 4번 지문에서 표적 문제를 선정할 때는 사회복지사 자신의 어떤 전문적 판단이나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고려하는 건 맞아요. 처음에 선정할 때는. 근데 선정된 여러 그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의 어떤 단독 판단이라기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선택이나 또는 문제의 긴급성, 변화 가능성, 해결 가능성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3번 옳지 않은 거고요. 자, 4번이 옳은 거죠. 표적 문제를 선정할 때는 사회복지사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고려한다. 왜냐하면 그 욕구라는 것도 그냥 내가 이걸 원해요 라고 해서 그걸 문제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욕구도 어떤 전문가 의견에 합하는 규범적 욕구도 있을 수 있고 또 비교 욕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할 때에는 복지사의 어떤 지식과 기술을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자, 5번 표적 문제는 전문적 용어로 기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옳은 설명 4번이고요. 자, 마지막 표적 문제와 개인 목표 설정에 관련된 13회 때 기출문제. 자, 애간의 목표 선정 지침인 SMART 스마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업. A에 관한 건데요. A는 적합성이 아니고 성취 가능성입니다. 어치버블이죠. 성취 가능성. A는 그리고 니은의 자, 리즈너블 네, R로 이제 했었는데요. 이거는 합리성이 아니고 리얼리스틱 현실성입니다. 현실성. 그다음에 디귿 M으로 시작하는 것은요. measurable 측정 가능성. 측정 가능성입니다. M은 그리고 자, 리얼 구체성 스페시픽이 맞는 거네요. 그래서 해당하는 것은 4번만 리얼만 옳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째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자료 수집이라던가 사정 단계, 초기 단계인 거죠.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사정 도구에 관련된 기출문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